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동원입니다. 시흥고등학교에서 한 32년 정도 근무하고 마지막에 뭐 교장까지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 KNS 우리 김치삼 원장님하고는 뭐 거의 친구처럼 후배처럼 제자처럼 이렇게 지내는 굉장히 오래된 후배입니다. 그래서 옛날 학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하게 지내가지고서 가끔 학부모님들이 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면은 강의 좀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서 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여러 차례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 강의를 그 전에 한 번 이상 들어봤다 하면은 1번 좀 한번 쳐보실까요? 제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제 마이크가 잘 안 들리면은 2번, 잘 들리시는군요. 아, 들으신 분들 많이 있네요. 피켄파이님도 한번 들으셨다고 하고, 오사랑님도 한번 들으신 것 같고요. 열심주님도 한번 들으신 것 같고, 많이 드셨군요. 마이크가 잘 들린다고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그 대입 성공 전략이다 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한 2% 안에 지금 수험생들이 한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는 재수생이라든지 재학생이라든지 뭐 삼수생이라든지 전부 합했을 때 한 40만 명 정도 되고 올 고3 학생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마 원서를 내는 학생이 대학에다가 원서를 한 번이라도 내는 학생들이 40만 명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대략 한 4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2% 안에 들면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8천 명 정도 되면은 서울대, 의대 전체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서울대가 한 예체능에 빼놓으면 3천 명 정도 되고 의대가 또 3천 명 정도 되고요. 또 치대가 한 700명 정도 되고 약대가 대략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치대, 약대 이런 정도 선 정도에 드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만이 그런 대학을 갔다가 성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의견을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의 현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대략 뭐 한 1만 등 안에 든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한 2%니까 한 8천 등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1등급을 우리가 보통 1등급을 4%까지 치니까 40만 명이라면은 한 16,000명 정도 되거든요. 16,000명 정도 되면은 카이스트라든지 유니스트, 고려대학교까지 인원이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를 갖다가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상위권 수험생들 이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간 학생들의 점수는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작년에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등록자의 50% 컷, 70% 컷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건양대학교 교과전형에서 작년에 5명을 뽑았는데요. 경쟁률이 20대 1이었거든요. 근데 충원된 인원이 하나밖에 안 됐고 50% 컷도 주요 교과 평균이 1.0등급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등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70% 컷도 1.0등급이었거든요. 가톨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가톨대학의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교과전형이 있는데 의예과를 10명 뽑았는데 뭐 1등급짜리는 전부 냈겠죠. 그래가지고서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됐어요. 40대 1 정도 됐었는데 70% 컷이 1.3등급이었다. 굉장히 높죠. 이거 1.3등급, 1.03등급, 1.06등급 이거 보통 높은 게 아닌데
그러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면은 약간 낮아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점 몇 등급이지 뭐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의예과를 간다. 1학년 1학기 때서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거의 다 1등급을 깔아야만이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의대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거는 배치표입니다. 올해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막 졸업을 했죠. 전번에 2월 8일 날 희문고등학교도 졸업식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가는 이때 만점짜리가 딱 3명 나왔었는데요. 만점 맞은 학생들의 표준 점수 총점이 425점. 그러니까 영어를 빼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또 탐구 두 과목. 그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쳤을 때 총점이 425점이 나왔고 100분위는 300점이 나왔어요. 각 과목 전부 100이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 학생들이 전국에서 3등이었고요. 만점짜리가 이제 3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416점 맞은 애들은 217등이었어요. 거의 뭐 꼭 한 200등에서부터 한 250등 사이 했던 뭐 요 정도였었는데 416점 맞은 학생들은 국어에서 한 문제 틀리고 수학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 한 문제 틀렸거나 만점을 맞았거나 또 과학에서 두 문제 틀렸을 때 416점이었는데 했던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 합격하려면 416점이었다. 요 416점이 서울대 커트라인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올해 원서를 썼습니다. 대부분 416점 이상들은 대부분 서울대 의예과를 썼는데 그 416점이라는 게 뭐냐 같으면은 416점이라는 게요. 국어에서 하나 틀리고 수학에서 만점을 맞았거나 또 아니면은 수학에서 만약 하나 틀렸다 같으면은 과학에서 만점을 맞았거나 이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틀린 학생들이 서울대 의예과 원서를 썼고요. 또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틀린 이게 180문제거든요. 수능 전체 문항수가 180문제인데 180문제 중에서 세 문제 정도 틀린 애들은 연세대 의예과를 합격했다. 또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은 이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또 이게 412점이니까요. 한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은 성균관대나 울산대나 고려대에 합격했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고요. 그 뒤가 이제 이화여대 인문의예과라든지 경희대 의예과, 한양대 의예과, 아주대 의예과, 서울대 치의예과 쭉 내려가는데 전부 의예과입니다. 올해 배치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서를 쓰게 됐는데 요것도 보면은요. 405점 정도 되면은 아까 416점에서 11점이니까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정도 틀린 서울대가 한 두 문제 세 문제였으니까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틀린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같으면은 단국대라든지 대구 가톨릭대 의대로 중하위권 의대로 이미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 돼도 404점 정도 돼도 의대는 갑니다. 원광대, 치대도 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대 경영이라든지 서울대 경제 이런 과들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403점이라든지 402점 정도 되면은 서울대 언론정보라든지 서울대 수리과학부라든지 서울대 통계가 나타나면서 제주대 의예라든지 원광대 의예도 합격할 수 있고 조선대 의예도 그러니까 의대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 서울대 전기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대가 다 끝나고 나서 서울대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몇 년 전에 연구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휴문고등학교를 위시한 한 서너 개 고등학교의 성적을 합쳐가지고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최상위권들은 어디를 갖다 선호하느냐를 갖다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봤더니 요 1.93, 1.39 주요 과목 평균이 1.39인 학생이 내신으로는 2등이었어요. 그 표집단 중에서 내신 2등급이었는데 이 수능에서는 뭐 99.1로다가 1등을 차지했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뭐 내신도 거의 완벽하고 수능도 완벽하니까 수시에서 종합전형 서울대 의예과를 가더라고요. 서울대 의예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학생은 1.80이니까 이 집단 중에서 내신 성적이 9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합격을 못하죠. 내신 성적이 이 학생은 뭐 서울대 의대를 갈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시에 서울대 의예과를 갔다 합격하고 연세대 의예과도 합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부 의예과에다가 가끔 가다가 서울대 수리과학부 근데 이 학생도 내가 잘 아는 학생인데 서울대 요게 내신 성적으로는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갔다가 정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정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성균관대 의예과를 합격해서 나중에 등록은 이 성균관대 의예과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한 20여 명이 넘는데 전부 의예과 대부분 의예과를 갔다라는 것을 갖다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종합 전형으로다가 한 명, 또 이제 요 논술 전형으로 한 명, 논술 전형 또 한 명, 다 논술 전형이라든지 종합 전형이라든지 해가지고서 서울대를 갔는데 이 강남 지역에서는 수시로다가 서울대나 의예과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 같으면은 내신 성적이 1.39, 1.80 아니면 뭐 1.38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내신 성적이 1.03, 1.00, 1.06 이런 아이들이 지방대 의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에서 내신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내신 성적 받기 어려워가지고서 수시에서 의대 간다는 것은 하늘에도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학생이나 간신히 가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봐둘 것이 있는데 뭐냐 같으면 내신 성적인데 요 학생 내신 성적이 4.46이에요. 4.46. 4.46인데도 불구하고 경희대 의예과를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4.46 학교 내신 성적이 4.46이다. 그러면 반에다 딱 중간이에요. 30명 중에서 14등, 15등 하는 애들이 4.46 등급을 받거든요. 이런 학생도 수능을 갖다가 다 올 1등급을 받으니까 어디를 가더라? 경희대 요 경희대 의예과를 갖다가 추가로 합격하거나 고려대 의예과를 갖다가 합격해서 고려대를 가더라라는 것을 또한 요 학생 같은 경우는 3.03 등급인데요. 요 3.03 등급이면은 반에서 한 4등 내지 5등 정도 하는 학생입니다. 반에서 4등 내지 5등 하는 학생도 충남대 의예과라든지 한림대 의예과를 갖다 합격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아주 내신 성적이 굉장히 월등하게 좋은 학생들은 수시로 합격한다. 근데 강남 지역에서 내신 성적 가지고 수시로 합격하는 애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논술 전형으로다가 의예과를 합격하는 경우가 좀 있고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반에서 거의 중간밖에 못 간다 하더라도 반에서 중상위권이다 하더라도 수능만 잘 보게 되면은 어디를 간다? 의예과를 가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학년 학부모님들 내신 성적이 4등급이다. 특히 뭐 세화고등학교라든지 휴문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5등급 정도만 돼도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한 5등급이다 또는 4등급이다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나쁘다고 해가지고서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강남고등학교, 요 단대부고도 마찬가지고요. 요 중대 부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요 숙명여고라든지 아니면은 요 진선여고 이런 데도 내신 등급이 3등급이나 4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능으로다가 만회할 수 있는 또 수능 40%로 많아졌기 때문에 뽑는 인원이 만회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현재 지금 고3 바로 직전에 있는 예비 고3이라 하더라도 1년 동안 어느 정도 1학년 때 2학년 때 기초가 돼 있다 같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의과대학을 뭐로? 수능으로 갈 수 있다. 강남 아이들 거의 수시로다가 여기 수시로다가 의대 합격한 애들 많지 않다. 진짜 많지 않다.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능으로 만회해서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별 그 서울대 작년에 고교별 서울대 등록자 수인데 외대부가 72명,
서울과학고등학교 67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외대부고를 보면은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능으로 간 애들이거든요. 정시에서도 41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외대부고 정도 되면 수시에서도 뭐 31명으로 많이 합격하지만 충분히 정시에서도 수능으로다가 많이 합격할 수 있다. 요거 지금 경기과고라든지 뭐 쭉 이렇게 이제 그 우수한 고등학교들이 쫙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세화고등학교에서도 여기 39명 올해는 한 50명 합격했다고 아주 뭐 대단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휴문고등학교도 46명인가 45명인가 합격했다고 난리가 났고요. 하여튼 32명이 등록을 했고요. 또 중동고등학교도 30명. 또 여기 이제 상문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고등학교라든지 단대부고도 이런 영재고등학교라든지 외고와 또 아니면 과고와 또 전국 단위 자사고와 경쟁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 23개 고등학교인데 요 합계를 쭉 내봤더니 대략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대 정원이 한 3,300명 정도 되니까 전국에 이제 고등학교가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요 23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4분의 1 정도 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500개 중에서 23개 고등학교가 서울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고등학교의 우수한 고등학교 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표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미래탐구학원 그 이혜용 소장님이 만든 자료인데요. 몇 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 요걸 보면은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전국적으로 영재고등학교가 8개가 있답니다. 학생 수가 한 학년당 한 790명이니까 한 8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에 요 8개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한 애들이 277명이래요. 그래서 790명 중에서 277명이 서울대를 합격했으니까 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한 3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서울대에 들어간다, 합격한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 있고요. 고려대학까지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16,000명, 죄송합니다. 16,000명 정도 되는데 고려대학까지 인원이 16,000명 정도 되는데 정원이 이 영재고등학교 출신들이 한 82% 영재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10명 중에서 8명이나 9명 정도는 고려대 이상 가더라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보면은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학생 수가 1,600명 정도 되고 서울대는 128명밖에 합격을 못해서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한 8%, 100명 중에서 8명 정도 합격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고려대 이상 들어가는 비율은 65%, 10명 중에서 한 6, 7명 정도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오면은 고려대 이상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고, 요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외국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고려대학 이상은 들어가더라. 자율고등학교는 자공고라고 해가지고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부 합친 거거든요. 거기서 100명 중에서 5명 정도는 그래도 고대 이상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요거 중학교를 졸업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면서 특히 과학 쪽에 영재성 있는 학생들은 영재고등학교에 가겠죠. 또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또 과학고등학교로 가겠죠.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외국어나 국제고등학교를 가겠죠.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이거 중학교 성적이 바로 대학 입시를 결정짓는다. 중3 때까지 성적이 대학 입시를 결정짓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이 될 정도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의대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전국 고교에서 작년에 의대를 몇 명이나 갔느냐 했더니 휴문고등학교, 요거는 중복 합격까지 전부 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하고 연세대를 합격했어. 그러면 2명으로 2번 합격한 걸로 치는 겁니다.
또 뭐 어떤 학생들은 수시에서 4개를 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세대도 합격하고 고려대도 합격하고 뭐 성균관대학도 합격하는 그런 학생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까지 4번으로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휘문고등학교에서는 의과대학에 합격한 횟수가 151번이다. 151회나 합격을 했다. 뭐 졸업생들이 대략 400명 정도 되고 이거 일반적으로 2번씩 합격했다고 친달 같으면은 한 졸업생 했던 휘문고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1년에 의대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대략 70명 내지 80명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한 이렇게 겹친 거 빼고서 한 70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의대에 등록한 아이들이. 상산고등학교가 126번, 그리고 이제 세화고등학교가 96회 합격을 했고요. 경신고등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학교가 73회 정도. 강서고등학교라고 저쪽 그 목동 쪽에 있는데 이 학교도 수능을 굉장히 잘하는 학교거든요. 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강서고등학교에서도 저쪽 그 목동 쪽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이 사립학교에서도 의대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중동고등학교 62회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국대 사범대학도 52회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 최우수 학생들이 의외로 강남에 많이 모여 있고 상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또 그 전국형 자사고 포항제철고등학교라든지 요 낙생고등학교는 분당에 있는 학교입니다. 분당에 있는 학교인데 굉장히 열심히 선생님들이 자율학습 지도도 많이 하고 분당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고속도로를 지나가지고 저쪽 서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위치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낙생고등학교에서 서울대도 많이 넣고 또 의대도 48회 정도,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의대에 등록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우수한 학생들도 몰려 있는 곳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최우수 학생들과 사회에 나가가지고서 이 100대 기업 CEO 되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 중에서 제일 많은 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4명, 경북대 사범고등학교 출신이 4명, 뭐 이런 정도고요. 경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흉고등학교, 대학 입시하고는 관계없이 강릉고등학교 뭐 등 해가지고서요. 거의 대학 입시하고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런 식이다라는 것을 출신 대학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서울대가 29명, 그리고 또 이제 고려대가 16명, 연세대가 12명, 성균관대가 9명 이런 식이고요. 또 출신 학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학과가 32명으로 굉장히 많고, 그다음 전자공학과, 요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전자공학과라든지 기계공학과라든지 화학과 이 출신들도 CEO로 많이 진출하거든요. 하여튼 이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나 의과대학 많이 보내는 우수한 학교, 우수한 고등학교에서 100대 기업 CEO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 공부하고 돈 버는 거하고 또 공부하고 높은 권좌에 오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자, 이렇게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제 최상위권들이 어떤 대학에 가는지 또 어떤 고등학교에 몰려 있는지 또 최상위권이라 할 것 같으면 점수가 대략 수능 점수가 그래도 400점은 넘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내신 성적이 1점 몇 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내신 성적이 상당히 뭐 4점 몇 등급으로 반해서 중간 정도는 해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수능에서는 뭐 고려대 의대라든지 성균관대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아오는 학생도 강남에서는 꽤 있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보셨죠. 그러면은 이제 의대 입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의대는 어떤 식으로 뽑느냐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과연 의대를 가려면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15분 동안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대 얘기를 하고 의대 못 가면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완전 서울대 다 끝나고서 의대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완전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지고서 의대 다음에 그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법이라든지 고등학교 생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는 건양대학교에서 교과 성적, 연세대학교에서 교과 성적을 보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은 시험 안 봐도 좋다. 수능은 시험을 안 봐도 좋다. 수능은 면제다. 면제인 상태에서 주로 교과 성적만 가지고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면접을 보고 뽑겠다.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단 건양대학교하고 연세대학밖에 없어요. 다 수능 최저 등급이 전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데는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데는 건양대학교고 연세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에서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명 조금 넘게 뽑는데 이렇게 가지고서 이런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지 않고서도 면접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면접만 잘해도 내신 성적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역시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종합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 요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게 뭐냐 같으면은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잘 지내는가, 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가, 또 의과대학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더욱 훌륭한 의사로다가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고 뽑는 이 종합전형이거든요. 이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수능은 면제해 주겠다. 대신에 고등학교 생활을 잘 했어야 된다. 서울대에서 50명 뽑고 경희대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33명을 뽑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수능 성적 안 보고 학교 생활기록부만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다가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을 그러니까 이제 비교과라든지 교과까지 전부 평가해서 2배수를 뽑은 뒤에 MMI 면접을 봅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를 봐가지고서 2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합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100으로 뽑아서 면접을 보겠다. 수능 안 본다. 학생부 종합평가로. 이 한양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면접도 안 보겠다. 그냥 학교생활기록부를 봐서 이 정도면 네가 충분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와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생활기록부만 볼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 면접도 안 보는 전형이 있고요. 여기 성균관대학은 면접이 20밖에 안 들어가고요. 또 이 인하대 면접 30% 들어가고, 여기 고려대는 1대1로 계열적합형이라고. 여기도 계열적합형 주로 이제 특목고 나온 애들, 서울 영재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서울 세종과학고등학교 나온 애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원서를 내는 데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면접을 갖다가 50% 보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2등급, 3등급 나오는데 내신 성적도 좋고 1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생님한테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전체 과목을 다 500자씩 받았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인쇄를 해봐가지고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찾아보면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선생님들이 막 써놨거든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들으며 후리에 함수를 이용해서 파도를 갖다 재현시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등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줄수가 과목당 10줄이면 500자예요. 과목당 10줄이면. 근데 8과목을 배웠는데 8과목을 다 10줄씩 전부 써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보통 A4 2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A4 2페이지 정도. 그래가지고서 학기마다 A4 2페이지씩 뭐를 받는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갖다 받게 되고, 또 거기다 이제 자율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에서 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이 잘 써주시고 이런 학생이 있는데 수능은 3등급, 2등급이야. 그러면은 이런 대학에 원서를 내면 돼요. 수능을 못해도 아까 교과 전형으로 갈 수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면접 시험이 없어. 수능 최저 기준은 있어. 수능 최저 기준은 있는데 얘가
숙기가 없어가지고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워낙 내성적이라 중학교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 발표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서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남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 줄을 몰라. 이런 학생들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좀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웃어가면서 말을 참 잘하거든요. 아는 것 같아. 얘가 진짜 아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은 한참 물어보면은 몰라. 진짜 몰라.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는 것처럼 아주 그냥 여유가 만만하고 거의 탤런트처럼 살살 웃어가며 대답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는 건 뭐 한 30%나 한 40%.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대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표현하는 건 말로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학생들 그런 학생들 가끔 있던데 하여튼 그런 학생들은 뭐 면접 시험이 좀 비중이 큰 데로 가야 되겠지만 워낙 말수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설명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면접 시험이 없는 데를 가야 돼요. 이 면접 시험이 없는 데를 가야 되는데 굉장히 여기도 많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냐 같으면은 이게 수학을 포함해서 이게 전남대학이거든요. 지역인재 전형인데 합이 5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4개 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과목 중에서 3개를 합쳤을 때 3개를 골라서 합쳤을 때 하나는 1등급이고 2개는 2등급이면 합이 5예요. 예, 합이 5인데 근데 이제 요거는 또 3개 합이 4인 것도 있어요. 부산대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서 요 수능 최저 맞추기가 요거 두 과목 요거는 이제 충남대는 합이 4니까 두 과목 중에서 합이 4기 때문에 좀 편하고요. 하여튼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최저 기준이 어느 정도 수능을 잘하는 상태에서 교과 성적이 좋아. 그러면은 그 교과 전형을 이용해 가지고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지고서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면접 시험이 없는 것 중에서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면접도 없는 종합 전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정도도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약한 학생들은 이런데 또 면접도 약해. 게다가 또 수학 능력 시험도 약해. 이런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만 뒤밀어 가지고 한양대를 간다든지 중앙대를 간다든지 순천향대라든지 동아대 이런 데 갖다 지원하면 되겠다. 근데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돼? 그러면 경북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조선대 같이 이렇게 수능 체제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 5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5번째 유형은 이 면접 시험 비중이 굉장히 커. 면접 시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종합 전형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특히 이제 강원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 같은데 이런 데는 또 뭣도 없다? 수능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논술 전형도 꽤 됩니다. 카톨릭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경희대, 인하대, 중앙대 이렇게 논술인데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가지고서 또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수학 중심으로 논술을 보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이런 학생들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술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시에서 논술 전형도 좀 어려웠고 면접도 좀 어려웠고 수능 최저 기준도 좀 맞추기 어려웠고 그런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수능 총점이 좋았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또 나빴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능만 가지고서 최후의 결투를 벌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유형 7에 속합니다. 유형 7에서 보면은 국어 25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는 25% 반영하고 수학이 30% 비율이 높죠. 영어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과학도 25니까 뭐 그냥 대략 그렇고요. 과탐 2개 반영하고 대부분 과탐은 다 2개 반영하죠. 이래가지고서 이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보죠. 우선 볼게 수학이 40인 곳이 있어요. 수학이 40인 곳은 상당히 수학 비중이 커가지고서 수학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틀리게 되면은 도저히 수학 때문에 그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세대도 수학이 40%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30 아니면 40이니까 요거 이제 4개 과목 중에서 25가 넘으면 높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봐가지고 과학입니다. 과학이 30%가 넘는 곳이 꽤 됩니다. 과학이 두 과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데 33%짜리도 꽤 있고요. 35%짜리도 이렇게 있고요. 중앙대라든지 한양대 같은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양대 같은데 보면은 국어는 20%밖에 안 되는데 과학이 35%고 영어는 10%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 과학이 굉장히 의외로 대학 입시에서 또 중요한 대학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 바로 과학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 지금 의과대학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의과대학에서 그러면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비율로 뽑느냐, 그리고 어떤 대학이 모집 인원이 제일 많으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국대학이 142명, 이 서남대학이 몇 명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140명으로 됐고요. 서울대학이 135명으로 그 다음 많고요.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 여기가 125명이고요. 이 전남대, 조선대가 광주 시내에 있으니까 이 광주 쪽에 의대가 꽤 있습니다. 연세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경북대, 충남대가 110명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 90명이 넘으면은 대형 의대라고 하는데 대형 의대가 그 원광대까지가 대형 의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졸업생들이 많아야 동기도 많고 선배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개업했을 때 서로 어떤 동기들의 도움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정보도 받을 수가 있고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서로 협진할 수도 있고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략 보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 수시에서 뽑는 인원수가 많은데 여기서 한양대를 한번 보실까요? 한양대는 정시에 뽑는 인원수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죠. 한양대가 정시에 뽑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거의 다, 요 중앙대도 역시 정시에 뽑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뽑는 인원수가 많은 대학을 관심을 가져라. 왜냐 같으면 이쪽 그 강남 지역은 내신 성적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정시 쪽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양대라든지 중앙대가 정시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것은 물론 뭐 서울대도 한 40명 정도 되고 연세대도 44명 정도 되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충남대도 45명 정도 되고 또 이쪽 하들대도 3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전부 수시에서 다 나갔으니까 수시에도 이미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은 꽤 많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같으면은 서울대 공대가 의대를 제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대 공대 다니는 애들도 한 뭐 6월 달까지는 대학을 잘 다녀요. 또 연대 공대 다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공대 다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하던 애들이 의대 가가지고서 잘 노는 것을 보고 나도 의대를 가야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서 반수하는 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수를 해가지고서 이런 의대로 가기 때문에 의대를 가장 많이 넣는 학교가 휴문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대 공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재수생들하고 정시에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생들과 정시에서는 경쟁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대 작년 배치표를 갖다 검증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고속성장기라고 한 5만 원만 주면 배치표 한 장을 딱 주는 컴퓨터 파일을 하나 주는데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요게 고속성장기 배치점이 4점 정도 높더라 이런 소리. 마이너스 4가 나오면은 근데 이제 적정 점수가 432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속성장기 배치점에서. 그런데 서울대에서 70% 컷을 봤더니 429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한 4점 정도 배치표 점수가 높더라. 그러니까 요 고속성장기 배치점을 보고서 원서를 내면은 다 합격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소신 점수도 430점이니까 이런 애들까지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76.9, 677점 정도 되면은 연세대에 소신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677.2 정도가 70% 합격선이었으니까 이 고속성장기 배치표를 보고서 간 애들은 다 합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략 봤더니
배치점이 좀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한양대학이 그랬어요. 한양대학이 상당히 많이 몰렸어요. 이 학교 많이 몰려가지고 경쟁률은 한양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게 가군에서 의외로 상당히 충원 인원이 17명, 16명밖에 안 되고 그러더니 배치점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964점이면 합격할 거야 라고 했는데 70% 컷이 979점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한 15 정도 높아가지고서 요 배치표를 보고서 한양대 원서 쓴 애들은 많이 떨어졌다. 대략 이 배치 점수는 일부러 약간 높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치표를 보고서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합격할 수 있도록 배치점을 약간 이렇게 높게 놔요. 높게 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양대만큼은 작년에 배치점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의대를 지원할 때 꼭 그 배치점을 믿지를 말고 다양한 배치표를 보고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서 의예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7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면접이 좀 약해. 그럼 면접 시험이 없는 곳. 내가 수능이 강해. 그러면은 정시에. 내가 논술, 특히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논술 전형으로. 또는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수능 성적이 영 시원찮네. 그러면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 이런 대학을 갖다가 지원하게 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면접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려고 비교과도 열심히 하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했어.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모자라. 그러면 가장 모자라는 부분을 평가하지 않는, 내가 면접이 좀 모자라면은 면접 시험을 안 보는, 또 수능 성적이 좀 약하면 수능 성적을 안 보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학 입시가 복잡해 가지고서 무조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의대 입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잘 연구하게 되면은 나한테 딱 맞는, 내가 딱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을 찾을 수가 있다. 최상위권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대학만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더 보시도록 하는데요. 작년에 고려대학에서 학교 추천으로 30명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30명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30명을 뽑는다고 그랬는데요. 색깔 좀 다른 걸로. 30명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지원한 학생들이 684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680, 그러니까 약 23대 1이 됐죠. 그래서 1단계에서 교과 성적,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그런 교과 성적으로다가 80 집어넣고 서류 20,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느냐, 결석은 몇 번이나 했느냐, 아니면은 뭐 책은 얼마나 읽었느냐 이런 서류 가지고서 20 정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1등서부터 684등까지 석차를 쫙 냈어요. 냈는데 이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들이 25.6%밖에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684명 중에서 175명만 수능 최저 4개 영역 등급합이 5. 4개 영역 등급합이 5.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25명만 수능 최저를 갖다 충족시켰어. 수능 최저 통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자를 갖다 30명 딱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는데 등록을 안 해, 계속. 그래가지고서 34명을 더 등록을 시켰어요. 34명을 더 등록을.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 수가 34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75명 중에서 64등까지가 고려대학에 합격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합격한 아들 교과 평균을 갖다가 구해봤더니 1.16이더라. 야, 이게 내신 성적도 굉장히 좋고 수능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수능 최저 기준을 갖다 만족시켰다. 물론 고려대학 의과대학이 지금 안암에 있는 의과대학 병원도 연구병원이에요. 전국에 연구병원이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연구 활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아니면 기업차에서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는 그런 병원인데 요쪽 그 저기 저 구로 고려대학병원도 연구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의과대학이 고려대 같은 한 의과대학이 연구병원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대학이 없거든요. 예. 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 이런 데가 연구병원인데 그런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론 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때는 저쪽 그 울산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높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학업 우수자 전형 한번 볼까요? 이것도 수시에서 이제 학업 우수자 전형인데 36명을 뽑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 지원해가지고서 30대 2대요. 30대에 1단계에서 6배수를 뽑았어요. 6배수를 뽑았으니까 요거에 6배수라면 216명이겠죠? 예, 6배수. 6배수를 뽑아가지고서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접 응시한 학생들은 81%밖에 안 돼. 수능 끝나고서 면접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췄어. 4개 영역 등급합이 5가 안 돼. 그러면 면접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 안 가는 학생도 있고 수능을 너무 잘 봐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점수가 나왔네? 그러면 또 면접 갈 필요 없잖아요. 수능 끝나고서 이제 면접 가는 거니까 81%밖에 안 돼가지고서 그런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또 66.7%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117명만 남았어요. 마지막 117명. 6배수를 뽑고 그 중에서 면접 안 온 애들 빼고 또 수능 최저 충족한 애들만 봤더니 117명 중에서 그런데 이제 36명을 발표했더니 37명이 등록을 하지 안 해가지고 추가 합격자가 37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73등까지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다. 117명 중에서 73위까지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2대1도 안 되는 거잖아요. 117명 중에서 73등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학업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같으면 일단 수능만 충족을 시키면은 2대1도 안 된다. 그래서 교과 평균을 봤더니 1.4등급 정도 되고 70%가 1.5등급 정도 돼도 교과 성적이 1.5등급 정도 되고 1.6등급도 합격을 했겠죠. 이게 70%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전공 적합성 요 전형은 주로 이제 특목고 아이들이 가는 거니까 특히 과학고등학교 애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 내신 성적이 합격자 70%가 1.9등급, 2등급 정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를 한번 볼까요? 27명을 뽑는데 이게 이제 경쟁률은 3.4대 1 정도 됐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대식으로 환산했더니 717점이 나왔어요. 합격자 70%가 발표한 게 이제 717점인데 국어에서는 7점 마이너스, 수학에서는 8점 마이너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두 개 거의 다 100분위가 100 정도 되는 과학에서 거의 다 맞았다면 과학에서 다 맞았다면은 국어에서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 틀려도 되고 수학에서 두 개 정도 틀리면 고려대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요거를 갖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학업 우수자 전형이든 학교 추천 전형이든 내신 성적이 그래도 1.5등급 안에는 들어야 된다. 1.5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또 수학 능력 시험에서 5개 이상 틀리면은 고대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치의학과를 한번 보시는데 치의학과는 의대보다는 조금 1.5등급, 1.3등급, 1. 뭐 이렇게 되죠. 치의학과가 들어가기는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 있고요. 여기 경쟁률이 좀 높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70% 컷을 보니까 1.4등급, 2.4등급까지 경북대 일반 전형 치의학과는 다른 2.4등급까지니까 또 여기 연세대 치의학과도 활동 우수형에서는 2.3등까지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활동 우수형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이 좀 많아야 합격하는 거는 맞지만 했던 그래서 내신 성적에서는 의대보다는 훨씬 좀 저조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수시에서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지역인재 전형 합격을 보면은 더 이렇게 이제 낮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광주에 있는 전남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치예과를 간다 같으면은 9명을 뽑는데 그 경쟁률이 18대 1이었는데 여기 원서를 낸 학생들은 다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에서 3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부모 같이 나와야만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학생들 비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서울 분이시기 때문에 요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치예 전형 방법도 뭐 의대 전형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치예 전형 뭐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전형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뽑고 있다라는 것을 한 1,700명 정도 뽑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학부에서 약대를 뽑는 관계로 인해서 약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원수가 늘어나서 이게 조금 앞으로 이제 좀 취업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약대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대 배치표를 한번 보면은요, 397점이면은 서울대 화학과라든지 서울대 에너지공학과라든지 뭐 여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게 하여튼 서울대 공대 중에서 약간 약한데 자연대 중에서 약간 약한 데를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390점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약대가 한양대 약대도 한양대 에리카 약대도 397점, 유화대도 397점, 또 뿐만 아니라 영남대도 397점, 부산대대 397점 이런 식으로 유화대 379점, 뭐 여기 저 대구 가덕대학 약대도 370, 하여튼 이런 식으로 370 올해 397점에서부터 396점 사이에서 대부분 약대에 이 얘기는 뭐 보통 아까 이제 426점이 만점이었기 때문에 30점 마이너스 되니까 수능에서 보통 수능 시험 문제가 2점 내지 3점씩 그 배점이 됐기 때문에요.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이 약대를 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약대도 서울대권, 서울대 화학과라든지 서울대 에너지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울대 생명과학과 이거 서울대 생명과학과 같은 데 비교적 커트라인이 괜찮은 관대도 불구하고 했던 약대도 서울대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라든지 치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서울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심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좀 배가 고프실 텐데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드셔가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의는 대략 그 1시간 15분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보면 일단 서울대 합격자 출신 지역을 봤더니 서울 지역이 제일 많아요. 48.5%. 전국에서 고등학교 고3 학생 수가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에 한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정도의 절반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 수는 전국 수험생들의 4분의 1이 채 안 되거든요. 40만 명이라고 할 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만 명 중에서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 합격자의 정시 합격자로 봤을 때는 48%고 또 합계를 봤더니 37.2%라고 하니까 서울 쪽에 사는 것이 이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서울대 합격하기가 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시에서 수능 가지고서 서울대 합격하는 데는 서울 지역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 합격자 졸업 연도를 보면은 요거 재학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41%가 재학생이고 나머지 뭐 재수생도 한 40% 정도 되고 삼수생도 한 2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더 심했습니다. 재학생들이 38%밖에 안 되고
재수생이 38%, 또 삼수생이 또 20% 이렇게 정도 됐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대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수시 모집, 주로 수시 모집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수시 모집으로 서울대 합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합격하려면 수시 모집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경쟁률을 잠깐 봤는데요. 요 경쟁률이 뭐 매년 조금씩 다른데 여기 경쟁률이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높은 데는 한 6대1 정도 되고 낮은 데는 한 2.5대1 정도 된다라는 것을 갖다 인문계에서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에서 자연계는 경쟁률이 좀 낮다. 아주 높은 곳이 3대1, 4대1밖에 안 되고 요거 1.5대1이나 1.9대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정시에서는 경쟁률이 좀 특히 이제 이렇게 지구환경과학부라든지 아니면 식품동물 같은데 이런 데 화학교육과라든지 여기 커트라인 좀 낮은 학과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죠. 경쟁률이 정시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쪽 그 수능 가지고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서 상당히 불리하다. 이 정도는 아니다. 수시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이번 수능 만점 맞은 학생들 2명은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고 한 명은 중동고등학교 나와서 재수 시대인지에서 재수하던 학생인데 그 학생은 또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합격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정시에서 물론 재수생이 있어가지고서 힘든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서울대 경쟁률이 그렇게 정시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생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재수생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선발 방법이 어떠냐? 수시 모집 선발 방법이 수시에서는 지역균형으로다가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해요. 2명씩 추천을 해가지고서 476명을 뽑게 되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아요. 3배수를 뽑아. 2단계에서 면접 30%를 합쳐가지고서 합격자를 내는 건데 여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세개 합이 7이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세개 합이 7이니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에다가 과학 3등급 이래도 이제 7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형 1이 있는데 유형 1은 인문계예요. 인문계는 반드시 제2외국어로 선택해야 된다.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반드시 한문이든 하여튼 여기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형 2는 주로 자연계인데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과탐을 갖다가 1+1로 선택하든 또 다른 분야에 1+2나 2+2를 갖다 선택해야 된다. 요거 선택하면은 가산점이 제로예요. 얘 선택하면 가산점을 3점 줍니다. 얘 선택은 가산점 5점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2+2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에서 수시에서도 일반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1,400명 정도를 뽑는데 2배수를 서류 100으로 뽑아요. 여기는 3배수였죠. 합격할 가능성이 더 컸죠. 그리고 이제 1단계 50, 요 서류 150에다가 면접 50 합쳐가지고서 이제 200 정원을 갖다 뽑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면접 구술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면접 구술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학과라든지 체육학과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서울대에서 한 1,400명 정도는 수능 최저 없이 디자인학과라든지 이런 체육교육학과는 몇 명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수능 최저가 없는 거예요. 1,300명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약하면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내신 성적이 한 2등급 정도 안에 드는 학생들은 충분히 서울대 일반 전형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시 모집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역 균형도 뽑게 되는데 136명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일반 전형으로다가 1119명을 뽑는데 수능 성적으로 1단계에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아야 돼요. 두 배수를 뽑고 교과 평가를 20을 더해요. 수능에다가 교과 평가 20을 더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뽑습니다. 요 교과 평가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을 봤더니 수학이 40%고 탐구는 26.7%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인문사회계는 반드시 제2외국어를 봐야 되고 자연계는 과탐을 갖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제2국어는 어떻게 반영하냐. 영어는 봐요. 1등급에서는 감점이 없어요. 2등급에서 0.5점이 감점되고 3등급에서 2점이 감점돼요. 요 사이가 그러니까 3등급 받으면은 서울대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등급 받으면은 더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80점 이상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80점 이상이면 2등급인데 80점 이상 0.5점 정도는 깎여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는 4등급부터 0.4점씩 감점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인문계나 사회계에서 제2외국어 성적을 반영하는데 3등급서부터 감점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4등급 정도 돼도 1점 밖에 깎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제2외국어나 한문 가지고서 떨어진 학생들은 거의 못 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활용지표는 전부 100분이 쓰지 않고 표준점수를 쓴다라는 것을 정시모집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설명회에 가게 되면은 일단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1등급, 2등급이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성실히 이수해가지고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꽉꽉 차야 된다. 10줄씩. 10줄이면 500자를 다 채워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우세. 지금 어떤 고등학교나 서울대를 많이 넣으려고 뭐 그냥 거의 무한 경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를 1명 들어갔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3명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서울대 3명 들어가 있는 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쫙 모여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중학교에도 공부 좀 헛나는 학생들이 그 우수한 학교로 왔어. 그러니까 걔들이 또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또 서울대를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고 좀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교고 완전히 그냥 차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분당만 해도 마찬가지죠. 분당만 해도 여기 낙생고등학교가 굉장히 또 이제 분당 중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분당 중앙고등학교가 굉장히 그 두 학교가 치고 나가는 바람에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쓸 정도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자세히 잘 써줘요. 그리고 누구나 다 10줄씩 써줘요. 10줄 쓰면 500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양은 다 찼지만은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중학생 정도들도 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이런 정도는 중학교 애들도 충분히 하는 일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뭘 해야 되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발표회 때까지 나와야 돼요. 또 책을 애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친구들한테 쉽게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어려운 책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총균세 이런 정도 좀 거의 벽돌 두께 되는 책 같은 거를 고등학생들이 읽긴 읽는데 문해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그런 책 읽고서 수준 높은 독후감 써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수준 높은 독후감을 써내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로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같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성실히 이수했다 하더라도 요 질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했다. 뭐 학급 회장도 하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연극제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뭐 하여튼 그런 태도를 보인 학생.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다가 발표도 잘하고 또 외국 이런 뭐 책 같은 것도 좀 관심 있게 읽고 해가지고서 글로벌 리더라든지 글로벌 소양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을 가진 학생들을 뽑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걸 한번 쭉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문화적 이것까지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거고요. 사회적 약자 요거는
학교 생활을 해가면서 좀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혹시 이제 장애자가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배려심을 좀 발휘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어야 되고 봉사활동 지금 반영하지 않는다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병원 같은 데서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단체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 연대 세브란스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그럴 테니까 선생님 이걸 갖다 학교 행사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행사로다가 하게 되면은 봉사활동도 전부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아픈 환자들 부축을 하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것을 갖다 적어주게 되면은 서울대 가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것 갖다 볼 수가 있죠. 서울대 서류평가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학업 능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그러니까 폭넓고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활용이라는 게 뭘까요? 활용이라는 게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그래 가지고서 논문을 뭐 논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새는 탐구 발표를 했다. 탐구 자료를 작성했다. 아니면은 뭐 사후 평가서를 갖다가 뭐 작성했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 유튜브를 찍어 가지고서 올렸다. 아니면 학교 뭐 저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다. 아니면 학교 무슨 뭐 저기 교재에다 올렸다. 이런 게 이제 활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폭넓은 지식, 넓고 깊은 지식을 갖다가 학교에서 이제 배웠으면은 그 지식을 갖다가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로 뭐 그냥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이해까지 해서 또 적용까지 할 수 있고 활용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갖다가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쭉 읽어보면은 작성했다에서 발표했다, 설명했다, 어디에다가 올렸다, 뭐 저기 교재에다 올렸다, 아니면 뭐 유튜브에다 올렸다, 블로그에다가 적어놨다,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보면은 이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은 학생이 있고 학습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 이제 이런 뜻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에서는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이라는 게 자습을 잘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실천을 하고 실천한 뒤에 성공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성공을 했으면은 더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발전하도록 하고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또 다른 꿈을 갖다가 꿀 수 있는 학생 이게 자기주도적인 거거든요.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적인 이런 품성 같은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나타나 있어야만이 또 면접에서 그런 사항들이 잘 표현이 돼야만이 이 학습 태도에 대해서 학업 태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학업의 소양이라고 해가지고서요. 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 나눔과 실패 했던 이런 것도 뭐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이제 나눔에 뭐가 있는지를 봐가지고서 1학년 때부터 나눔을 갖다 실천하는 학생 친구들한테 뭐 빵을 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한테 최소한 뭐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시험에 날 만한 문제를 30문제 정도 만들어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줬다든지 이런 건 참 좋은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들어가지고 노트 필기를 잘해서 그걸 복사해서 뒤로 노트 필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내 노트 필기를 보고서 좀 이렇게 더 교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참고하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다가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로 나눔이거든요. 했던 이런 어떤 나눔과 실천이라든지 인성 같은 것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대 다른 대학도 중요하지만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거를 갖다가 몇 가지를 이걸 뭐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일단 구술면접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 전형에서 수시에서 아까 1,300명 정도를 뽑는다고 그랬는데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해서 2배수를 뽑아요. 2배수를 뽑고 그
그 중에서 1배수는 구술 면접 성적으로 뽑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거기 뭐 6대1, 7대1, 8대1 하는 학생들 중에서 2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점수는 비슷하다고. 근데 구술 면접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구술 면접은 뭐냐 같으면은 이런 식이에요. 전부 제시문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수리 과학부를 보면은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적성 및 학업 능력을 갖다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생명과학부 보면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제시문을 갖다 활용해서 전공적성이 있는지 학업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실력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50%는 1단계 50%, 2단계 이 구술 면접이 50%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사회과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이라든지 수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갖다 활용해서 전공적성이라든지 학업 능력이 있는지 갖다가 또 여기는 또 한자라든지 영어를 갖다 또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술 면접이 서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구술 면접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나중에 사교육 영향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서울대 홈페이지에 올라요. 거기에 보면은 구술 면접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같으면은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보고서 구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 이거 수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이나 치의과대학은 막강해요. 50분 내 동안 보겠다는 거예요. 수의과대학은. 또 의과대학은 60분 동안 면접을 보겠다는 거예요. 치대도 40분 동안 면접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면접실 4개에서 막 그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기도 이제 의과대학도 면접실이 5개나 되는데 수의과대학도 면접실이 5개나 되고요. 이런 데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수험생들을 갖다가 지원자를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울대에서 이것도 굉장히 일단 교과 이수 기준 1이라고 있어가지고서요. 요거 학교에서 다 맞춰주긴 해요. 이제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사회교과에서 3과목, 뭐 한국지리라든지 뭐 해가지고 3과목, 과학교과 중에서 3과목,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뭐 생명과학 1이라든지 화학 1이라든지 해서 3과목을 갖다 선택해야 되고 또 제2외국어를 갖다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요거를 갖다가 이수하자, 요렇게 하지 않으면 감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점을 하겠다. 또 그리고 이제 교과 이수 기준 2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4과목,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이라고 하면은 일단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 일반 선택입니다. 수학 1도 수학 2도 일반 선택 과목이고 요 4개 과목을 다 이수하거나 뭐 수학 1, 수학 2 미적분하고 또 이제 뭐 기하가 이제 진로 선택이거든요. 진로 선택 한 과목을 갖다 이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이렇게 이수하면은 감점을 안 시키겠다 일단.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수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요 이수 기준을 갖다가 어겼다. 그러면 감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진학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부장 선생님이 서울대권 된 학생들이 무엇 선택했는지를 다 점검을 해서 교과 이수 기준 1과 2를 갖다가 만족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뭐가 좀 덜 됐으면은 이것 하나 더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학부모님들도 이거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전공 연계 이 이수 과목을 갖다가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부를 갖다가 올려면은 화학 1이라든지 미적분을 갖다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확률 통계라든지 거기에다가 기하 같은 것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리과학부 같은 미적분이라든지 확률 통계라든지 기하를 갖다가 전부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경제학부 같으면 미적분이라든지 확률 통계를 갖다가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서울대에서 이수 과목을 갖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수를 하지 않아도 원서를 낼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감점되는 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복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를 합격하려면 수시든 정시든 요 교과 이수 기준 이수 과목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감점 사항이 적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교과 이수 과목이 각 과별로 공과대학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물리 2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적분은 뭐 어디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미적분은 거기다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물리 2 뭐 다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요 사항을 갖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평가를 정시 모집해서 교과 평가를 하는데 이 교과 평가도 A를 받으려면만 하시면 돼요. 모집 단위에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 물리 2, 화학 2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지구화학 2 뭐 이런 게 두 과목 또 이제 그 기하도 수학에서는 하여튼 뭐 이런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을 갖다가 선택하고 또 그러면 이제 A를 주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또 이제 기초 영역 수학이라든지 뭐 영어 이런 모집단에 관련된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정도 돼야 되고 또 만약 진로 선택 같은 성취도가 A야 되고 또 수업을 갖다가 충실히 들어가지고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좋은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A를 주겠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두 명이 평가를 해서 A를 받으면은 20점, A, B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A 주고 어떤 사람은 B를 줬다면 19점, 둘 다 B를 줬다 같으면 18점 이런 식으로 수학능력 시험에다가 더 하겠다. 자, 정시 모집이니까 수능으로 가잖아요. 수능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대충 들었어.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 듣지도 않고 전부 수능 과목 일반 선택 과목만 들었어. 그럼 이거 C예요. 그리고 학교 내신 갖다가 포기해 가지고서 그럼 이것도 C예요.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다는 말이 없어. 그럼 이것도 C예요. 그러면은 수능 성적은 굉장히 좋아. 근데 이 교과 평가는 CC야. 그렇게 된다 같으면은 봐요. CC면 15점. 5점이 깎인다. 5점이 깎인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능 점수 5점을 까겠다. 네가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수능만 공부했으니까 너는 수능 점수 5점 깔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최소한 그래도 1, 2등급은 어렵다 하더라도 2, 3, 4등급은 좀 맞아줘야 되고 그래야 B니까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두 과목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러면 A나 B를 받으니까 많이 깎여봤자 1점이나 2점밖에 안 깎인다. 강남에서도. 그러면 서울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5점 깎였다? 이건 참 405점은 의대 갈 수 있는 점수인데 400점 정도 되면은 진짜 서울대 중위권과밖에 못 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교과평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능 응시 기준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물리학 전공이라든지 기계공학 전공이라든지 항공우주학과라든지 이쪽 사범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여기서는 요게 중요해요. 물리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꼭 응시를 해야 된다. 이게 과에 따라 가지고서 모집 단위에 따라 가지고 수능을 뭘 선택하라고 정해놨어요. 서울대가. 그런데 공대를 가려면 물리 1이나 물리 2나 화학 1이나 화학 2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수능에서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 2과목 중에 과학 8과목 중에서 반드시 과학은 2과목 선택해야 되고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울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서울대 얘기는 끝났고 이제 최상위권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2, 3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시 15분에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이 걸리네요. 지루하신 분은 2번을 한번 쳐보실까요?
중간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의대 얘기, 서울대 얘기 끝냈는데 의대나 서울대에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 한번 해보시죠. 갑자기 질문하시려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컴퓨터로 들으시거나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로 들으시면은 편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서울대 일반은 화학물리 선택 필수가 아니라요. 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과학 교육과라든지 지구환경과학 교육과 이런 데는 수능 응시할 때 물리화학 선택하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과에 따라서 물리화학을 필수로 잡아놓은데 기계공학과 전자정보학과 뭐 이런 데는 필수 잡아놓고 컴퓨터과학과 이런 데는 또 필수를 안 잡아놨어요.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요 과 이외 서울대 자연과 수능 일반 전형이요? 수능 일반 전형은 그 수능 안 봐도 돼요. 수시 모집 수능 일반 전형이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이라고 있거든요. 한 1,300명 정도 뽑는데 그 일반 전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었기 때문에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의 수시 지역균형 전형이나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선택 기준이 있어요. 수능 응시 기준이. 요 응시 기준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메타보라님 이해 가셨나요? 중학교에서 과학학습은 과학 언제부터 이게 그 과학도 수학처럼 계속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과목 정도 얘가 이제 물리를 좋아하는지 화학을 좋아하는지 생물을 좋아하는지 지구과학을 좋아하는지를 봐서 관심을 두 과목 정도는 확실히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물리화학 중에서 한 과목, 생물 지구학 중에서 한 과목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좋죠. 1시간 넘어가고. 너무 시간이 잠깐만요. 근데 요 내용은 제가 매달 세 번째 목요일 날이나 왔다 갔다 그 전후해 가지고서 수업을 학부모 교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서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이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까 파일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카페 KNS 카페에 이런 내용을 또 써놓기도 하거든요.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3월달이 되겠죠. 아무래도 3월달에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그 3월달에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업을 한번 더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학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수능 만점자의 조언이라든지 수능 만점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학생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이제 학교 시험은 어떻게 100점을 맞는 거라든지 요거는 아무래도 그 3월달에 한번 해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3월달에 해드리고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수업 들은 거 서울대 의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 의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만 받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도 중요한 것 같은데 컨설팅을 꾸준히 받는 게 유리할까요? 그랬는데
아이가 지금 학생부에 대해서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 입시가 이제 한 뭐 3년 뒤로 아직 멀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개념도 안 생기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학교에서 활동해야 될지 잘 구분도 안 되고 뭐 하여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서 중간고사 끝나고 또는 기말고사 끝나고 그 성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다가 학교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학교에 가면 진로진학 선생님이 있으니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KNS도 상담 대학에서 이제 사정관님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면담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아니면은 상담받을 때 아이하고 같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KNS 하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향감을 가지고 자기 진로 예를 들어 내가 기계공학과 갈 거야 아니면 의대 갈 거야 약대 갈 거야 그러면은 그런 방향감을 가지고 그쪽 그 전공 적합성에 관계되는 활동 같은 거를 좀 추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책을 좀 읽고 독후감을 써서 선생님한테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험을 갖다가 한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한긍정님 이해 가셨죠? 상당히 좋습니다. 별명이 무한긍정 아주 좋습니다. 메테오라님 아주 질문 많으십니다. 좋습니다. 수학 한 번 3등급이 있는데 감점인가 이게 여러 번 막 그냥 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수학이 이제 뭐 1학기 때 한 과목, 2학기 때 한 과목인데 2학년 되면은 수학이 보통 두세 과목씩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한 과목 정도 3등급 받았다고 감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1.8이면 다 1등급 받았다는 얘기고 한 번 3등급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우수한 성적이기 때문에 1학년 때 3등급이나 2학년 때 3등급 아무 의미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또 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또 A 다 받을 테고니까 너무 수학 3등급 받은 거 가지고 신경 안 쓰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 같으면 왜 3등급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면접 시험에도 물어보거든요. 너 왜 수학 3등급 받았냐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서울대 직윤에서는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근데 수학이 다 1등급에서 3등급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때 무슨 문제를 어떻게 틀려가지고 3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절대 안 해가지고서 그 뒤에 계속 1등급 했다라고 하면 좋죠. 예, 정시 직윤에서는 수능이 결정적이지 뭐 3등급 하나 받으면은 요거 하나 가지고 B 주진 않거든요. B 받을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3등급이라 하더라도 A에서 약간 모자르긴 해도 다른 거가 확실하게 선택 과목이 양호하고 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써 있다 같으면 A를 받아야 마땅하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갔네요.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앞쪽에 시간을 좀 많이 쓰나? 아니 그거보다도 내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요 오늘. 자료는 그러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카페를 카페는 뭐 이 카페에서 자료를 보시고요. 여기 3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요 중간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100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90점 맞아도 안 되고요. 95점 맞아도 안 되고 97점 맞아도 안 되고 딱 100점을 맞아야 돼요. 서울대는 의대는 100점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보시고 뭐 이 자료 올려놓으면은 이근방에는 학원에서 전부 다운받아 간다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다음 3월 달에는 이제 선생님 그 이제 그런 그 중간고사라든가 이제 어떻게 네네. 이제 수능 준비하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원장님이 워낙 그 성실하시고 열심히시고 뭐 막 그냥
그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 주시고 이게 어떤 사교육에 계시면서도 교육에 대한 사랑, 학생에 대한 사랑, 열정 이게 막 그냥 넘치시는 분이라 저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저하고 자주 어울립니다. 우리 저 김치삼 원장님한테도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